이승기와 이다인의 열애 소식이 전해진 후 팬들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소 냉담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바로 이다인의 모친 배우 견미리가 주가 조작으로 시세 차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점, 그리고 그의 부친 이용원의 연이은 주가 조작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점이다. 견미리는 1993년 이혼 후 1998년 재혼, 현재 남편 이홍원과의 사이에서 아들 한 명이 있다. 그리고 이혼 당시 2살 터울 이유비와 이다인을 두고 있는 상태였다. 이용헌 회장이 주가 조작을 저지른 회사 보타바이오는 본래 IDM이라는 회사였으나 2014년 11월에 임시주 총을 열고 사명을 보타바이오로 바꾸고 사업 영역도 변경하였다. 보타바이오는 여기저기에서 조달한 자금을 사업 영역 확장에 사용했으며 2015년 6월에는 화장품 유통업체 드림스킨 코리아의 지분을 인수하며 화장품 사업과 다수 사업 영역에도 손을 댔으나 수익이 나질 않았다. 문제가 된 시점은 견미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부터 발생했는데 2014년 11월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3만 2,858주를 취득하고 14억 3천만 원 규모의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81만 7,142주를 주가 취득했다. 그 이후에도 2015년 3월과 6월에는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8억 원을 투자해 총 20만 5,459주를 추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순재와 유비도 유상증자에 참여했었다고 한다. 당시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불안정한 회사에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투자한 것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닐 수 없다. 견미리가 유상증자를 시작한 시점인 2014년 11월 2,485원이던 보타바이오 주가는 2015년 4월 14,450원이 되면서 최고점을 기록했고 견미리는 보타바이오의 대주주가 되었고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부지검에서 보타바이오를 압수수색하면서 주가는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결국 상장 폐지되었다. 이용헌 회장이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홍콩계 자본 투자 등 호재성 공시를 내고 주가를 부풀려 40억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 때문이었다. 2016년 8월 2일 이홍헌 회장, 견미리 남편, 이자볼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2018년 11월 징역 4년과 벌금 25억을 선고받았으나 2019년 항소심을 통해 허위사실 공시를 통한 주가 조작이라 보기 힘들고 기업의 회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는다. 주가 조작 전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파미셀의 전 회장이었던 이홍헌은 지난 2011년에도 주가 조작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보타바이오 사태 이후에도 최대주 주은 변경, 사명을 카테아로 변경한 뒤 또 주가 조작을 감행, 사명을 다시 위너지스로 변경하고 또다시 주가 조작하다 결국 상장 폐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예인인 이유비와 이다인은 아버지의 주가 조작 꼬리표를 달고 있으며 이를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정도다. 견미리 가족은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총 6층으로 된 고급 단독 빌라에 거주 중이며 2018년 기준 90억 원 상당의 부동산으로 관리비만 400물결 5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다인이 과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도 덩달아 화제가 되었다. 내 방 거실에 TV가 생겨서 신난다는 내용으로 네티즌들은 집이 얼마나 크길래 내 방 거실이라는 표현을 쓰냐는 반응을 보였다. 팬들은 현재 금융광고 모델인 이승기에게 안 좋은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며 이다인과의 열애를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팬들은 이승기의 반듯한 이미지에 흠집이 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답니다. DC 인사이드 이승기 갤러리에는 양일간 정반대의 내용이 담긴 올라오기도 했답니다. 먼저 28일에는 두 사람의 연애를 지지한다는 성명문이 올라왔답니다.
성명문의 이승기의 오랜 팬들은 그의 선택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바이며 정말로 앞으로도 이승기의 연예계 활동을 변함없이 응원한다는 다짐을 밝히는 것이다 고 밝혔답니다. 하지만 이튿날 이승기 열애 지지라는 성명문을 발표한 적이 없는 것이다 며 이승기 갤러리의 성명서는 투표와 절차를 거쳐 작성된다. 아울러 그 외의 모든 성명서는 가짜임을 밝히는 것이다 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승기님의 사생활을 존중하지만 이승기 당사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건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만남을 지지할 팬들은 없는 것이다 며 여전히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이 게재됐답니다. 처음 대본을 봤을 때 저도 제가 범인인 줄 알았어요. 초반에 사이코패스 범인으로 나오는데 이후에는 착하게 나오는 정유한을 연기했죠. 두 퍼즐 다 보여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 즐거웠어요. 배우 권하은이 TVN 마우스에서 정유한 역을 연기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한 권하은은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PD님이 말해주셨는데 범인이 전발은 이승기 군이라고 하셨다. 라며 누가 봐도 제가 범인이었는데 전발음이 범인이라는 말을 듣고 신선했다 고 전했다. 이어 이후에 대본을 보니까 너무나 절묘하게 제가 범인인 것 같은데 범인으로 나온 장면은 없더라. 라며 작가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다 고 마우스의 촘촘한 스토리에 감탄했다. 권하은의 설명처럼 마우스에서 그가 연기한 성유한은 반전을 품고 있는 인물이다. 극 초반 사이코패스로 그려지지만 알고 보면 큰 상처와 진실을 품고 있는 캐릭터. 오히려 사이코패스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선한 역이다. 그 반전이 드러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권하은의 연기도 더 섬세해야 했다. 권하은은 반전 인물을 연기한 것에 대해 부담감이 있었다. 라며 PD님과 작품을 하기 전부터 대화도 많이 했고 톤도 잘 잡았다. 성유한이 범인으로 나와야 하지만 범인이 아니니까 그 중간 정도로 미묘하게 설정을 했다. 범인인 듯 아닌 듯 중간 부분을 고민하며 PD님과 소통을 하며 촬영을 했다 고 전했다. 그 중간 톤을 잘 잡았기 때문에 방송 초반에는 마우스의 범인 사이코패스로 인식됐던 권하은. 그를 살인마로 오해받았을 때 억울하진 않았느냐는 질문에 억울하진 않았다 면서 범인으로 봐줬을 때 생각했던 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억울했다는 권하은은 오히려 억울한 게 있다면 보시는 분들이 왜 범인이 감기 어리게 하지 않느냐, 범인같이 보이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고 했는데 범인인데 범인이 아니어야 하니까 중간 정도를 유지해야 해서 감기 어린 사이코패스처럼 못 보여주었다. 그런 댓글을 봤을 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밝힐 수도 없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다 고 억울했던 부분을 덜어놨다. 권하은은 마우스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다. 권하은은 편견, 고정관념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라며 유한이라는 인물이 사이코패스 아들이라는 편견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 가는 인물이었다. 현실에서도 편견, 고정관념으로 안 좋게 몰아간다고 해도 휩쓸려 가지 말고 소신 있게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이면의 것들을 많이 봐야 한다는